왜 이렇게 숨이 차지? 3층 진료실 계단을 오르던 어느 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91세인 제게도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등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장수를 원한다면 더 정교한 습관들이 필요하다. 며칠 뒤 후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신 비결이 뭡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쌓이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지. 그게 바로 진짜 장수의 열쇠란다. 오늘 저 박영수가 60년 넘는 진료와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담아 등산보다 더 확실한 장수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스스로의 건강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만 잘 타면 건강은 걱정 없겠지. 하지만 91세가 된 지금, 그리고 65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 움직이지 않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쌓여 어느 날 우리 몸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지요.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지켜본 많은 어르신들도 이런 작은 습관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습관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금만 의식하면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도 해봤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등산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장수 습관을 저 박영수가 여러분께 친절히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60대 중반까지는 참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주말만 되면 등산화를 신고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 높은 산까지 꾸준히 다녔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상쾌한 공기, 땀을 흘린 후에 개운함, 그리고 몸이 튼튼해졌다는 뿌듯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 오래 살겠지. 그 시절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몸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3층 제 진료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계단을 이용했죠. 예전 같으면 가볍게 올랐을 계단이었는데 그날따라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며 식은땀이 나더군요. 잠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서서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그날 저녁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걸까? 산을 오르는 운동은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참 게을렀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곧바로 의자에 앉아 차트 정리.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 책이나 TV. 식사는 주로 병원 구내식당에서 대충, 물도 자주 안 마셨죠. 수면도 불규칙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다 보니 늘 수면 시간이 부족했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열쇠다. 사실 진료실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 속 사소한 습관들이 병을 불러왔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겨우 잠들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쌓여 결국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산을 오르는 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24시간의 생활 전반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물을 충분히 마셨나? 제때 잠자리에 들었나? 오랫동안 앉아 있지는 않았나? 이런 작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옆에 두고 자주 마셨습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일부러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료 중에도 일부러 틈틈이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니 몸이 정말 달라지더군요. 숨이 가쁘던 계단도 다시 가볍게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개운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했던 사람 말이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생활 속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실천하고 검증한 7가지 장수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께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건강한 삶, 장수를 위한 비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운동 혹은 값비싼 보조식품이 필요할 거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제가 91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게 됩니다. 몸이 물을 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조금 무뎌지는 겁니다. 제가 80대 초반까지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진료 중에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물을 잘 챙기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굳이 찾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탈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물은 갈증이 날 때가 아니라 미리미리 마셔야 하는구나. 지금은 하루에 꼭 6에서 8잔 정도 잊지 않고 물을 마십니다. 진료실 책상 위, 집 거실 테이블, 침대 머리맡. 어디든 물병을 두고 틈틈이 마십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변비도 덜하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사실 저도 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게 잠드는 게 어려워지고 새벽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TV 시청도 저녁 9시 이후엔 멈추고 스마트폰도 멀리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음악으로 잠자기 전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훨씬 상쾌해졌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식, 즉 적게 먹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전에는 밥상에 반찬 가득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식탁 앞에서 배불러야 잘 먹은 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몸의 변화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과식은 결국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식사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만 지나니 위가 금방 적응하더군요. 배가 가볍고 식후 졸림도 없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많이 먹는 게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물, 수면, 소식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 이 작은 것들을 조금만 의식해서 바꿔도 정말 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물병 하나 옆에 두기,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밥상에서 한 숟가락 덜기. 이렇게만 시작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경험한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 봅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부터 가지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헬스장 가기엔 힘들고 등산은 무릎이 아프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참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8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통증과 피로가 쌓이다 보니 어느새 집 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더군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온몸이 둔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지내도 괜찮을까?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큰 준비물도 필요 없는 가장 쉬운 운동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 30분만이라도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었습니다.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고 꾸준히 나가다 보니 일주일 후에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니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우는 운동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장과 혈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넘어짐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게다가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도 가볍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걸으면서 늘 이렇게 합니다.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도 하고 작게나마 꽃이나 나무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속 근심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운동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따로 하면서도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실수를 합니다. 이게 아주 조용한 위험입니다. 하루에 10에서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당뇨병,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저 역시 과거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차트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늘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죠. 그래서 지금은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료 중에도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집에서도 TV를 볼 때 중간중간 일어나 움직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해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집 주변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보며 몸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매일의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바꿔줄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우리로요.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몸만 생각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로 6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땐 마음 관리에는 무심했습니다. 일에 쫓기고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죠. 특히 은퇴를 고민하던 70대 후반, 몸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해답이 바로 호흡과 명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지인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딱 5분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히 뭔가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딱 5분, 때로는 10분 정도만 해도 하루의 시작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작은 명상, 하루를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저는 웃음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들에게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웃으세요. 웃으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이 말은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요. 저도 일부러 매일 유머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영상을 찾아봅니다. 솔직히 처음엔 혼자 웃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유머 프로그램을 보며 매일 웃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참 기분 좋아집니다. 웃고 나면 얼굴 근육이 풀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끔은 혼잣말로 스스로를 웃기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있구나, 영수야. 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다 보면 어느새 긴장이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웃음은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나오는 웃음은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 몸만 돌보지 마세요. 마음까지 돌봐야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5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일부러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 웃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말로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제가 경험한 그대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함께 웃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봅시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외롭게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힘들어 보이던 그분들의 표정엔 어딘지 모를 쓸쓸함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연결, 그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녀들도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죠.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동료 의사 몇 분과 차를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가 그렇게 즐겁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사람과의 작은 대화 하나가 제 마음에 불을 밝혀준 순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진료 마치고 동료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참 소중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대화를 늘렸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자녀들과 짧게라도 안부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바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들도 저와의 대화를 기뻐하더군요. 또한 이웃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근처 시장에서 늘 가던 가게 사장님과 짧은 담소를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인연들이 제 하루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노인회에서는 매주 작은 모임이 열립니다. 가벼운 체조를 함께 하거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모임, 동호회라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이 뇌 건강과 마음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마음이 다치고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호회. 누군가와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가져보세요. 인연은 약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결국 몸까지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도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이웃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또 하나의 건강 습관을 채워갑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보세요. 그 작은 연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거창하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고 매일 조금이라도 걷고 앉아만 있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고 웃으며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건 이미 알고 계셨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흔하고 작아서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것뿐이죠. 저도 매일 이 작은 습관들을 지켜가며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90세를 넘긴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후배 의사들에게 조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도 빼먹지 않고 물을 마시고 밤이 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일찍 눕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식사하고 잠깐이라도 동네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들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시작하는 순간부터 반응합니다. 비록 변화는 서서히 찾아올지라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몸, 편안해지는 마음, 그리고 다시 웃게 되는 얼굴에서 그 결과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저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 장난치는 모습,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오늘도 이 작은 실천을 지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친구들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도 그렇습니다. 허리 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어느새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지요. 이 모든 일상을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해보세요.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물 한 잔 더 마셔야지. 오늘은 10분만이라도 걸어볼까?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해 볼까? 이런 작은 다짐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행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 어떠신가요? 참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속에 진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이제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 제때 자고 과식하지 않는 것, 매일 조금이라도 걷는 것, 깊게 숨 쉬고 마음을 편히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91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병원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이 작은 약속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물 한 잔 더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잠깐 산책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웃고 친구들과 차 한 잔 더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갑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